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전 충북도 교육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연말 연시 되면 덕담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시국이 하도 어수선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그 이후에 탄핵, 소추까지는 됐는데 교육감님 뭐 집회도 다녀오시고 한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뭐 저는 퇴임 후에 초야에 묻혀서 전원도 가꾸고 또 뭐 책도 읽고 쓰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왔습니다만 네. 정말 온 국민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참 맞이하고 보니까 아니 21세기 온갖 분야의 세계 모범을 만들어가던 이 선진 대한민국에서 19세기 후진국이나 있을 법한 그런 뭐 친위 쿠데타를 겪어보니까 정말 이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다 깨졌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나라 걱정에 아주 지금 20여일을 아주 뒤숭숭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여차하면 뭐 국회로도 달려가고 또 뭐 SNS나 유튜브로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전에 없이 또 우국충정에 사는 나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뭐 이 나이에 또 그런 데까지 거리에 또 뭐 추운데 나서느냐는 그런 뭐 주변에 얘기도 들린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이번 일이 저는 뭐 제가 그동안에 나라 걱정하면서 애국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민주화 운동에도 뭐 참여를 하고 권위주의 정부 때 폭압에 맞서서 뭐 가시밭길도 걷고는 했지만 요즘 와서 새로운 버전의 우국충정을 느낍니다. 저희 뭐 젊을 때야 그게 사실 선배 세대들의 또는 기성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비리에 비판의식을 가지고 저항하는 그래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는 그런 어떤 참 몸부림이었는데 요즘 와서는 사실은 바로 말하자면 이런 난국을 초래한 것이 결국 우리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후세대들한테 부끄러운 그런 심정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런 폭력의 대물림을 단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실은 그런 비상계엄을 자주 참 맞이한 당한 그런 세대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저지르는 세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기성세대로서 이제 후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제 이 대물림을 끊어야 되겠다는 그래서 정말 좋은 세상을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책임심을 가지고 나서게 됐다. 그런 어떤 심정으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병호 전 교육감님께서는 정말 교육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많이 해오셨고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서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요새 뭐 다시 탄핵을 하면서 K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회복력이 높다, 뭐 이런 칭찬도 하고 자찬도 하는데 뭐 이런 일이 안 발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자로서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세대가 이제 위정자가 됐는데 우리 세대들을 흔히 그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세대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정말 그런
비상계엄을 직접 겪었고 네. 그걸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는데 그 트라우마를 말하자면 이제 그 못된 선배한테 네. 당하면서 길든 사람들이 있고 네, 네. 또 당하면서 배운 사람들이 있고 그 트라우마가 진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또 저지르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온 국민이 참 그런 일을 접하면서 거의 80% 가까운 국민들은 이거 참 반대를 한다는데 20% 국민은 동조를 하고 찬성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계엄에 길든 세대 또는 배운 세대 그런 그 어떤 찌꺼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좀 겪어보니까 우리 젊을 때 당할 때는 덜컥 겁부터 났었는데 위축되고 이제는 사실은 이 참 개탄과 분노부터 섰더라고요. 네. 겁보다. 지금이 도대체 어느 시대인데 아니,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참 국가폭력을 함부로 이렇게 가하느냐.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껴서 잠자리를 박차고 아주 참 국회로 달려나가서 네. 정말 이 세계사에 유례 없이 최단 시간 계엄 해제 세계 신기록을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겪어보면서 정말 이제 이런 속담이 떠올랐어요. 쪼이면서 자란 새가 쪼는 새 된다. 이거는 이제 맞고 자란 아이가 때리는 아빠 된다는 말. 네, 그렇죠. 뭐 군대 생활 아주 또 시집살이 모질게 한 쫄병이나 며느리가 나중에 아주 가해자가 되고 시어머니 상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시절까지 잘못하면 선친한테 고무호수로 맞았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아주 호된 훈육이 정말 그 어떤 의지력을 길러주고 뭐 결단력을 길러주고 그런 강압적인 어떤 그 훈육의 어떤 효과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교육을 계속 해오면서 폭력을 대물림하고 거기에 길들면서 또 배우는 이런 또 대물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가 그걸 겪었을지라도 거기에 길들거나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각성으로 네. 뛰쳐나가서 이런 신화를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아주 세계 유수 언론이나 석학들이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K 데모크라시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도 사실은 적극 진짜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계엄을 보면서 한국을 여행 금지국으로 설정을 했다가 최단 시간에 이렇게 해제하는 그 국민 항쟁을 놀랍게 보면서 정말 이제 한국을 뭐 가지 말자가 아니라 가서 보자. 보는데 관광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자. 이런 정도로 아주 재평가를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8년 전에 또 그 박근혜 탄핵 시에 그 촛불 혁명. 네. 그것보다도 다시 또 이 버전업이 된 이번 정말 그걸 이렇게 보면서 네.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21세기형 시민혁명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평가에 아주 참 차라리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16년도에 그 탄핵 그 촛불혁명이 촛불로 상징되는 네. 비폭력 장엄한 어떤 그런 시위였다면 이번에 그 아이돌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2024년도에 이 K 민주주의는 그거보다 더 아주 그 발랄하고 유니크한 축제형 이런 또 시위 문화를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석학들의 평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정말 좀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국격을 위대한 애국 시민들, 국민들이 복구해내서 나라를 구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아직도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 또 몇 고비가 더 남았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이 각성된 의식으로, 잘 이겨내서 정말 21세기형 시민문화 혁명의 대서사시를 만들지 않겠느냐. 참, 이 난국 속에서 희망을 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집회 다녀오셨고 저도 이제 취재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요. 네네네. 뭐 어른도 많지만 학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중고생들도 엄청나게 많고. 예. 응원봉 들은 분들은 대개 이제 청소년들이니까 예. 청소년들이 이 비상계엄에 분노해서 정말 여의도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네네네. 청주에서도 집회에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청소년들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노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탄핵 소추가 이제 그 200석을 넘으면서 네. 통과하던 날 저도 이제 국회 앞 그 대로에 가 있었는데 그 국회 앞 대로가 네. 뭐 어떤 분들은 왕자 도로다 이러는데 네. 저는 그날 가서 정말 주인 주자 도로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국회 정문 쪽에서 그러네. 여의도 공원까지 이쪽에 이렇게 하면 저쪽에 아주 그 꼭지점도 있는 주인 맞아요. 주자. 네. 근데 거기에서 그 큰 도로의 아주 가운데 그리고 코너에 있는 어떤 이 무대들 앞에는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MZ 세대들이 이들은 뭐 조직된 그 참여자가 아니고 정말 개별 참가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MZ 세대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어요. 그 차라리 촛불혁명 때 주력이던 그 조직된 뭐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나 정당이나 이런 깃발을 든 그런 단체들은 차라리 이선으로 밀리고 골목으로 밀리고 네. 그래서 그 발랄한 MZ 세대들이 시위 문화도 적극 참여하면서 주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아주 감동도 되고 이들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미래의 주권자로서 좋은 경험과 학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원인을 참 물으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학생들은 이번 이 쿠데타를 국가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가폭력. 네. 이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학교폭력이 확장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이 폭력에 대한 이 민감성, 이 감수성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참 우리 세대들은 뭐 학교 폭력이나 계엄이나 이 당연시하고 옛날에 우리는 사실 어디 뭐 친구들하고 싸우고 들어오고 맞고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죠? 임마 너도 때려주지. 맞아요. 맞고 들어오냐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참 이 학생들을 보면서 최근에 강원도 어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네. 어떤 선생님이 교육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생님의 규칙, 법, 학급의 법 이래가지고 맞으면 때려준다. 맞은 만큼 때린다. 뭐 이걸 1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학교 교실을 폭력이 난무하는 정글의 질서를 이제 학급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뭐 진짜 학급이 다 그런 무법천지가 됐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이제 그 상급 학년 네.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건 잘못된 법이다. 그래서 일깨워주고 하니까 나중에 학생들이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서 그런 선생님의 법을 폐기하고 이런 결과를 보였대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조차도.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 폭력에 대해서 그냥 뭐 당하기만 하고 피해만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이렇게 동조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질서를 바꾸고 그것도 그런다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맞서가지고 뭐 폭력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요즘 세대들의 폭력 감수성 이것이 정말 이 위정자들의 이런 그걸 보면서 이제 나타났고 또 이제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또 우리 세대들 전 시대 세대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아주 발랄하고 네. 또 자기 표현력도 적극적이고 네. 아주 뭐 어디 나서는 것도 거침없고 그리낌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분출된 거다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군요. 또 이제 이 때묻지 않은 비판적이나 정의감이 기성사회의 어떤 모순이나 또는 또 위정자들의 후한무치 이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또 그런 비판하는 그런 움직임 아닌가 또 싶기도 하고요. 이런 그 MZ 세대들이 나서는 이제 이번 그 시민혁명이 응원봉으로 또 상징되잖아요. 네. 아이돌 응원봉. 그 이제 이게 응원봉 아이돌들을 응원하는 응원봉 팬덤 문화가 좀 정치화된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K-팝 문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된 또 이 응집력이 이 거리로 분출해서 정치적 이슈에 이렇게 접목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요즘 그 MZ 세대들은 역시 온라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네. 소통하고 또 어떤 이제 그런 응집되는 결집력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거리로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세대들이 이제 뭐 수능하는 것을 넘어서 네.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또 질서를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흐름을 본 것이 아닌가. 정말 이번 기회가 학생들에게 또는 미래의 주권자에게 엄청난 그런 체험학습의 장이 됐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뭐 같은 기성세대 입장에서 이번 사태가 그 기성세대 일원으로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하는 걸 보고 발랄하게 시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든든하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감님이 현재 계셨을 때도 계속 해왔던 그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 영향도 받았겠죠? 예, 뭐 사실 제가 민주시민 교육을 뭐 전국에서 좀 앞서서 하기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그거 혹시 의식화 교육 아니야? 뭐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불온시하고 또 뭐 배관시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의 그 취지는 정말 어린 학생들에게 비판력을 길러주고 또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게 해주고 그런 길러주는 그런 민주 시민 교육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영향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사실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민주화의 성숙도 이것에 가장 크게 뭐 영향을 받은 바 있겠죠. 근데 사실 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민주 시민 교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재임 중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사실 네. 이 교육 삼주체들의 어떤 이 권리와 책임을 어떤 그 제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까 하다가 사실은 교육 공동체 헌장이라고 네. 2015년도에 네. 좀 제정을 했었고요. 네. 2016년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그 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 이제 그래서 그것이 뭐 영향을 주었는지 2016년도 말 그 박근혜 탄핵 그 촛불 시위 네. 때도 아. 우리 충북 학생들이 그 아주 전국에서 화제가 되는 일화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뭐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그 교문 앞에 토항소 경문을 패러디한 토근해 경문 아, 그런 것도 있었죠. 여기 이제 서원고등학교 사례였고 그리고 이제 청주외고에서는 전공 언어별로 네. 뭐 프랑스어, 러시아어, 뭐 영어, 일어, 중국어 언어별로 학생 시국 선언문을 발표해서 거리로 나가서 발표하는 그때 또 선생님들은 뒤따라가서 안전을 살피고 뭐 이러는 정말 그 감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때만 해도 저는 뭐 물론 이제 촛불 국면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거기 나타나면 또 아이들을 자극하고 선동하고 이끌고 간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직접 나가지는 못했는데 기관장 회의에서 네. 뭐 그때 도지사 뭐 검사장 또 뭐 안기부 지부장 이런 분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요즘 이렇게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는 것이 불안한 일이 아니다. 학생들이 거기 나가면 좋은 학습도 하지만 학생들이 나가게 되면 과격해질 시위도 사실은 학생들 보는 앞에서 과격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 차라리 막아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그 촛불 시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폭력 그런 장엄한 시위가 되어서 세계의 모범을 만든 데에도 그때 당시 그런 학생들의 참여가 어린 아이들이 보는 그 학습의 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제가 재임 중에 그런 민주시민교육도 하긴 했지만 좀 아쉬웠던 것은 본격적인 정치교육을 하지 못한 부분. 사실 이 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북유럽 교육 선진국들은 네. 초등학교 때부터 정규 교과로 정치의식을 또는 민주적인 시민의식, 비판의식을 길러주는 그런 교과도 있는 정규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저도 정치교육의 그 교육과정화를 하려다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아, 그랬었군요. 근데 사실은 이 학교 교육이 하지 못한 일을 참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정부가 이 참 빌런의 역할을 악역을 맡아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정말 이번 계엄과 탄핵 시기에 그 청소년들에게 좋은 정치 학습의 장을 열어준 거 아니냐, 체험 학습의 장을 열어준 거 아니냐. 아니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도 전부 다 한국 K 데모크라시를 배우자가 하는 판이니까 네.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학교 교육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뭐 사회에서 배우고 또 직접 이런 현장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이거 이번에 그 비상계엄 사태, 탄핵 사태에 있어서 충북 교육청의 그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현직이시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아쉬운 네. 게 좀 많았죠? 예, 평소에 이제 뭐 교육 철학도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느냐가 정말 리더십의 크기를 좌우하잖아요. 근데 이번 교육청의 대응을 보면서는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도 없고 문제의식이나 철학도 부재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뭐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하고 네. 그 밤을 잠자고 있었다. 네, 그냥 갔죠. 근데 나중에 탄핵 소추가 되니까 비상회의를 했다. 네, 맞아요. 그럼 도대체 뭘 비상으로 보는 거예요? 탄핵 소추된 게 계엄이 비상이 아니라. 그렇죠. 그 이제 정말 참 개탄스럽기도 했고요. 근데 또 사실 그 비상시에 우리 충북의 일선 학교들은 저는 즉각 대응을 잘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학교들은 정말 이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우리 교육가족들 특히 학생들도 깜짝 놀라서 네. 혼돈스러워 하는데 내일은 학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그럴 때 많은 학교들이 학교 관리자들이 안심하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있을 때도 사실은 현장에 당부했던 것이 항상 지침이나 매뉴얼만 기다리지 마라. 위기 상황이 닥치면 기존의 매뉴얼에 플러스해서 현장 대응 능력을 자율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었는데 아마 그것이 이번에 또 작동한 거 아닌가 정말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제 탄핵 소추가 되고 나니까 비상회의를 도교청에서 했다는데 뭔 내용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학생들이 시위에 나가고 할 텐데 이거를 어쩌야 되나 뭐 이거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저지 대책이나 가지 말라는 이런 단속이나 그런 거는 하지 않았을 테죠. 그런 얘기는 뭐 못 들었습니다만 뭐 정치적 중립 얘기하고 뭐 그래서 네. 또 그래서 또 많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죠. 그래서 제가 좀 참 아쉽게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충북교육청이 전국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올 초부터 네. 정치 편향 수업 제보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운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게 뭐죠? 그게 이제 작년 국정감사 때 네. 그 국힘의 정경희 의원이란 분이 네, 그 지금은 뭐 국회의원 떨어졌는데 네. 이분이 뉴라이터 사관을 가진 의원으로 유명했잖아요. 네. 그 이분이 학교에서 정치 편향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들린다. 이런 사례가 있을 때 학생들에게 신고하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이거는 뭐예요? 학생들을 교사 수업 감시하는 밀정으로 그렇죠.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정말 이 선생님들을 정말 잠재적인 또는 예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 교권을 실추하고 사제관계를 파탄시키는 이런 비교육적인 그거에 또 쭉쭉 그게 무슨 옳은 일이라고 제일 먼저 설치한 충북교육청의 이런 개탄스러운. 근데 사실은 지난 그 1년 가까이 운영해 보니까 하나도 신고 사례는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 이제 또 이 탄핵 소추가 된 뒤에 또 이 교원단체들이 비판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슬그머니 국정감사 지적을 핑계대면서 없앴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무의식 또는 비교육적인 이런 의식이 이거 사실은 이 법이나 조례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교원 지휘법이나 교육기본법에는 네. 교사들의 수업권이 철저히 보장돼 있고 그것을 감시한다거나 뭐 침해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북의 민주시민 교육조례 네. 여기도 보면 정말 이런 이 시사적인 문제를 계기 수업 교재로 써서 시민의식을 길러줘야 된다. 민주시민의식을 이랬잖아요. 네. 아니 이번에 이 계엄과 탄핵 이 국면에서도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이걸 계기 수업 교재로 민주주의 교육 수업 교재로 삼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참 이런 참 시대에
충북교육청의 그런 시대착오적인 어떤 뭐 대책이나 시책이나 대응이나 무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많이 개탄스러웠습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그 적시에 위기일 때 리더가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 윤교훈 교육감은 그 12월 3일 밤부터 12월 4일 출근할 때까지 뭘 했나 모르겠네요.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뭐 45년 만에 일어났는데 제가 볼 땐 뭐 매년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저는 1980년대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닥칠 거라고 전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다 그렇게 생각했으나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 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뼈저린 교훈을 찾아내서 속히 이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당한 세대로서 우리가 끊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저는 그 책임하에서 뭐 이렇게 발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국가폭력이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네. 정말 뭐 폭력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제도를 잘 활용해서 엄하게 단절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반역자나 부역자는 아주 엄벌해야 되고 그래서 이 당사자들뿐 아니라 모든 잠재적인 그런 어떤 뭐 나는 그 탄핵에 길들여지고 네. 또 동조하고 찬성하는 그 20% 국민들에게도 학습 효과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길들여지면 놓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교훈을 상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주권자 의식을 제고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재난을 넘어 재앙이 된다. 우리가 금융재난이라고 하는 IMF나 환경재난이라고 하는 코로나나 그걸로 해서 뭐 경제 뭐 그냥 일상이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 잘못 뽑으면 그 재난보다 더 허된 아주 나라를 다 모든 분야를 다 망가뜨리는 재앙이 된다. 이거를 좀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재앙은 또 국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네. 그런 환경재난이나 금융재난보다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아하, 네. 이 탄핵이라든지 또는 뭐 투표를 잘하는 거 이거는 다 법으로 보장된 합리적인 혁명입니다. 요거를 좀 주권자들께서 새로 인식을 새로 해야 되고 또 저는 위정자들을 보는 눈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국민을 위함내 하지만 속으로는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속물들이 몰입애들이 표를 구걸하면서 또 당선해요. 맞아요. 그런 몰입애와 정말 공익에 기여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 민복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공복 심부름꾼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주 그 교훈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이 좀 자꾸 길어집니다만은 또 하나는 네네. 공직자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이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거. 근데 이제 일수 공직사회도 이게 상하 직급이 있다 보면 특히나 이제 경찰이나 군이나 이게 계급사회다 보니까 상명하복을 미덕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자칫하면 허위해석이 될 수가 있죠. 네. 이 상급자, 하급자가 있는 그런 계급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급자라고 해서 장기판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판이 말은 아무런 생각 없이 예, 그냥 장기 두는 사람이 이렇게 네. 포석하는 대로 그냥 놓이지만 장기판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판에. 그래서 이 국민의 군대가 네. 국군이 상급자의 사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군 지휘권 통수권자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자기 군대로 국민을 향해서 총구리를 겨누게 하기도 한단 말이죠. 네. 이럴 때 사실은 장기판의 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생각을 하고 내가 국민의 군대냐 개인의 군대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일부 그 정치군인들은 사실은 나와가지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속으로 뭐 진급하겠다는 당근 이런 데 속아가지고 네. 말하자면 그런 장기판의 말처럼 말하자면 이 반란군에 휩쓸렸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하급자들은 내가 국민으로 국민의 군대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상관의 명령보다 이게 법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서 그나마 맞아요. 참 천만다행히도 깨어있는 군인이 있어서 진정한 군인이 있어서 그걸 이길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공직자들도 이 리더라고 하면 눈 감고 맹목적으로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다가는 정말 우리가 그 레밍이라는 쥐가 무조건 따라가다가 몰살당하는 이런 예들 참 우화해서 보는데 레밍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장기판이 말이 되어서도 안 된다. 공직자들이 뭐 이런 어떤 각성의 계기가 돼야 된다. 그래야 폭력이 대물림이 되지 않고 이런 후진국형 쿠데타가 다시는 참 재발되지 않는다. 이제 무엇보다도 주권자가 껴 있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함석현 선생님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백성도 살고 나라도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주권자라야 주인 대접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교훈으로 삼는 이런 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충북교육청이 아무 말도 안 할 때 그래도 교육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각 학교 뭐 네. 거기 교원 선생님이나 거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학교 오라고 통보도 하고 학생들 좀 안심도 시키고 그랬다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니까 네네네. 상당히 다행스럽네요. 그거 진작 좀 교육청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도 내후년 한 6월쯤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하는데 요새 이제 정세가 급박해지면서 대통령 선거가 내년 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 전국으로 급하게 이제 전환되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국에서 개인의 그런 출마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기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사정 변경됐잖아요. 정세가 너무 급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이건 아니면 주변에서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나가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제 권유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지난번 총선 때도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뭐 그러기도 해서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 역사의 현장에 나가서도 아주 제가 감동받고 또 느낀 것이 거대한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그 새로운 흐름이 보였고 또 그 속에 정말 미래의 이 주권자들도 잘하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충북교육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괴물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거나 또는 거기에 기대서 또 뭐 권력을 누리거나 또 거기에 편성해서 또 무슨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했던 이런 사람들도 다 사실은 이 괴물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이 지경이 된 나라 상황이나 또는 뭐 지역 교육 상황이나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다시 이제 제가 뭐 깃발 들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빚 갚는 심정으로 사실은 이런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태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새 시대에 걸맞은 그런 새로운 기수가 나와주길 바라고 또 나올 것으로 믿고요. 저는 이제 그를 도와서 충북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것도 저의 여력을 충북에 바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는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만 새로운 기수가 깃발 안 들면 어떻게 될지. 근데 요새 왜냐면 이게 뭐 장난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정세가 이렇게 됐고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정말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학생들이 올바로 교육을 받아야 미래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지 않겠나. 말씀하신 것처럼 맞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또 때리는 이런 비극은 이제 끊어야 되는데 네네네. 이 교육이 그걸 좌우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어떤 누가 됐든 뭐 진보든 보수든 그렇게 걸맞는 분들이 돼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네. 시청자들도 많은 이제 시사점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책이 2권 있어요. 행복한 공부, 네. 진정한 공부. 이게 지금 김병호 전 교육감님께서 최근에 낸 책입니다. 원래 이런 책 얘기하면서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야 되는 건데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제가 퇴임하고서 한 1년 가까이 걸려서 나름대로 작업해낸 결과물인데요. 제가 재임 중에 정말 현안에 매여서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 그러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 게 교육의 참 본령인데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공부관이 교육자나 학부모나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잘하라고 하는 그 공부의 결과가 무조건 잘하는 애들 중에 우등생, 모범생 중에 괴물도 나타나고 생기고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국에도 그렇습니다. 저지르는 괴물들이 전부 다 그 우등생 출신들 아닙니까? 뭐 군인도 그렇고 네.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진정한 공부라는 게 뭔지. 근데 사실은 현직에서는 미처 그거를 화두를 던지거나 뭐 자료를 제공하거나 할 기회를 못 가졌던 것이 많이 좀 애석하다가 퇴임 후에 이제 내 역할이 그런 뭐 토론거리라도 되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교육관을 갈고 다듬는데 근거가 됐던 자료들, 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서 줘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행복한 공부를 현대학습 이론을 가지고 엮었는데 네. 엮어보니까 또 약간 미진한 것이 네. 공부니 학습이니 교육이니 하는 게 사실은 유교 용어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교육관 중에도 이런 유교적인 교육관이 깃들어 있는데 네. 긍정적인 부정적인 뭐 2가지 양면이 다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제가 뿌리를 거슬러 천착해보지 않고는 이 행복한 공부론도 사실은 좀 이렇게 사상 누각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공부란 말을 쓰고 정립한 사람이 누구지 찾아보니까 주자더라고요. 주희. 네. 그래서 주희의 공부론을 보다 보니까 또 그에 영향을 미친
이때 그 유학자들 네. 뭐 순자, 맹자 거슬러 올라가서 공자까지. 그래서 사실 제가 공부를 공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 본 그런 공부를 진정한 공부라고 또 이렇게 또 모아봤는데 내용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한자말을 쓰지 않을 수 없어서 뭐 책장은 잘 안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쓰면서 정말 놀란 것은 이 어려운 뭐 2, 3천 년 전에 참 고리타분한 그런 네. 한자성어로 된 말들이지만 갈고 닦으면 21세기 교육 현장에 화두가 되어도 손색이 없다. 네. 시대 정신이 되어도 또는 어떤 그 비전이 되어도 손색이 없다 싶었습니다. 아주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이 책을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뭐 예비 교사들 도 꼭 보면서 진짜 제대로 된 공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왜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아주 좀 원론적으로 쓴 거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눈여겨봐 주시기를 청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행복한 교육 공부가 조금 두껍고요. 저게 조금 얇은데 저는 아직 안 읽어봐서 저 책이 이만큼 두꺼운 거 읽는 시간만큼 걸리나 보네요. 조금 어려워서. 네, 아무래도. 뭐부터 봐야 됩니까? 행복한 공부부터? 진정한 공부부터? 이제 선생님들은 진정한 공부부터 네. 보시고 학부모들은 행복한 공부부터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판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저기 마지막으로 연말인데 연말인지 뭐 이렇게 좀 어수선한 국민들께 네. 좀 위로 말씀도 해주시고 새해 그래도 희망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말 전 국민이 지금 올 연말에 국난을 맞아서 정말 우국충정으로 밤을 지샐 줄로 생각이 듭니다. 새해 2025년 을사년은 정말 을신년스러운 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위대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은 국난 극복의 DNA를 타고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민은 어려울수록 위기 앞에 결단력을 가진 도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횃불을 들고 의병으로 나섰던 자랑스러운 충절의 고장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사년 2025년 새해에는 모든 국민들, 우리 도민들이 국난을 극복해서 새 희망을 만드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바라고요.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일상을 되찾는 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아주 열정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